집주인들이 쾌재를 부른다. 한 달 새 2억이 올랐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한 달 새 진짜 2억이 올랐을까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잠시 렐스 최저가 대비 상승액이 2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 최저가 대비 그 이후에 올란 가격이 2억 3천만 원이 올랐다는 겁니다. 잠실 헬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2022년 최저가가 22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에 24억 4,6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차이가 1억 8천만 원 차이가 나죠. 잠실 헬스는 2022년 19억에서 2022년 12월에 21억 3천이니까 2억 3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또 트라지움이 있습니다. 트라지움. 이것은 17억 9천만 원이 18억 5천만 원이 됐으니까 1억 6천만 원이 차이가 나나요? 1억 6천만 원. 헬리오시티는요. 16억이 17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1억 차이가 또 나죠. 이게 서울에서만 일어나느냐 송파구에서만 일어나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입니다. 과천시 레미안 슈르 2022년 최저가가 12억이었습니다. 최근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1월에 14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2억 2천만 원이 올라간 건가요? 마찬가지로 경기도 광명시의 철산 레미안 자이 2022년 최저가가 7억 8천이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9억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올랐나요? 1억 2천만 원이 올랐나요? 오르고 있죠. 뭔가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진다. 이렇게 말입니다. 분위기는 달라진다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계속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올랐다고 말씀하니까 너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어쩌면 말입니다. 이 지표를 보면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표가 뭐냐.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전세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나타내 주는 지표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12층이 1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7일에 전세가가 4억 5천만 원이에요. 62% 빠졌습니다. 7억 2천만 원이 빠졌어요. 10층이면 거의 비슷한 층이에요. 전세가 쭉쭉 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62%나. 그런데 이게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여기만 이렇게 올라갔느냐 여기만 이렇게 떨어졌느냐 아닙니다. 서울의 대치동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52%가 떨어졌습니다.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보면 2022년 12월에 52.92%잖아요. 2023년 1월에 되면 이게 또 내려갑니다. 전세가율이 내려가는 속도가 보면 2009년에 38.18%하고 좀 비슷하게 내려가는 거죠. 여기에다가 2016년 6월에 75.07% 이렇게 기록했던 거 갭 투자가 가능한 이야기죠. 이때는요. 그런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내려서 52.92%. 아마 이대로라면 2023년엔 더 내려갈 거라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전세가라는 게 사실은 집값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행지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도권의 집값이 뭐 2억씩 올라가고 송파구의 집값이 2억씩 올라가는 건 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시장은요. 데드캣 바운스라고 혹시 주식 용어인데
들어보셨죠? 데드캣 바운스, 죽은 고양이가 튀어오르는 거. 예, 다시 말해서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시장은 현재까지는 읽고 있습니다. 2억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집값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고요. 예, 집주인이 쾌재 이렇게 해놓고 제가 물음표를 써놓는 게 이 쾌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에는요, 이게 어떻게 될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본격적인 반등은 아니다. 데드캣 바운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규제 완화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반등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세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미분양이 많아지고 금리는 여전히 높고요. 여기에다가 마지막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다. 214.6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시장은 읽고 있습니다. 2억이 올랐다고 하더라도요. 시장의 분위기는 일시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다. 죽은 고양이가 뛰어오른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일시적 반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임장을 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임장은요 어쩌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산을 늘려주는데 크게 기여할 겁니다. 현장 답사하는 게 임장이란 말이 현장 답사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집값에 내가 적응하는 단계거든요. 어느 때보다 지금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들어가서 적응을 해가는 단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집값이 떨어지든 3년 동안 집값이 떨어지든 그것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보면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매물은 언제까지 나올 것인가. 그것을 감안해 가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은요.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요. 매물이 나올 때 사는 것이 좋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립니다.